이것은 서울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 내로남불, 위선, 안보 위기를 초래한 이 불신하는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가장 효과적이고 무서운 불벼락을 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 노심초사해 오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분명히 민심의 승리입니다. 민심의 불벼락을 이 정권에 내린 것입니다. 민심의 승리의 주인공은, 그 민심의 주인공은 결국 국민인 여러분과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승리는 곧 국민의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부터 자기 정권은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언제나 선전선동의 도구로 써왔습니다. 촉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하고, 검찰개혁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촉불혁명 정신을 받아 검찰을 해체하고 그 혁명 정신으로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거기에 고비고비마다 촉불혁명을 들벼가지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이번 4월 7일은 이 촉불혁명을 투표혁명이 제압한 날입니다. 투표혁명이 제압해버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4월 7일 개표 끝났으니까 4월 8일 이후에 문재인의 입이나 이 정권 실세들의 입에서 절대로 촛불혁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투표혁명으로 이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투표혁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국민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투표혁명의 승리, 곧 국민의 승리. 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에 스님 말씀대로 이것은 특정한 누구누구의 승리나 특정한 야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승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정에 이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장막 뒤에 숨어서 4월 7일 이후 오늘 1월 토요일 아침까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시켜서 한 줄짜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줄짜리. 국민의 엄중한 질책을 받아들인다.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척결에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여러분, 이게 망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빈 껍데기,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 국면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국민 앞에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다 조목조목 얘기하고 남은 임기 여러분이 용납하신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일을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막장 뒤에 숨어서 대변인 시켜가지고 한 줄짜리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무슨 코로나, 민생, 부동산 부패 척결에 올인하겠다.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모습이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당의 실세 당직자들은 이튿날 아침에 일제히 한 줄로 서가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반성한다. 이렇게 해서 반성 쇼를 하고 난 그 다음 순간부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당 실세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그까지 서울 부산시장 1년짜리 시장에 우리가 뺏겼다고 해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다. 아주 표변해가지고 그들이 사화 쇼를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1년 뒤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에 그들의 실패가 언론과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서 그랬다. 다음 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개표 다음 첫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막 뒤에 숨어서 엉뚱한 소리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와 실세들은 고개를 숙이는 신용만 하고, 그리고 즉시 고개를 쳐들고 내년 대통령 선거는 이길 수 있다. 1년짜리 시장에 졌다고 해서 우리가 낙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번 실패는 언론과 검찰 개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래가 이들이 언론 개혁에 나서서 유튜브까지 지금 옥죄 그런 태도로 위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조국이라고 하는 자가 당시에 여당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파리가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신용을 할 때는 이게 가짜니까, 그럴 때는 파리채를 들고 퍽, 아주 그 SNS에 글자로 퍽이라는 써서 퍽 해서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 국면에 대입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 패배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석고대죄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고추들고,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이겨내겠다. 이 민심의 불벼락을 맞고도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국이 말한 대로 파리채가 아니라 불벼락으로 퍽 소리가 나도록 두들겨 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표가 끝나고 다음 날 4월 7일 다음 4월 8일 4월 9일 날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원 집정제 개헌을 논의할 때다. 개헌론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이원 집정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권만 맡고 내정에 관한 일체 권력은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각제가 약간은 변경된 겁니다. 대통령은 형식상 국가 원수로서 국민이 직접 뽑지만은 말하자면 그건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알짜배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퇴임하면서 그 대통령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안전하게 물러선 이후에도 사법 처리를 당하지 않고 안전을 도모하는 그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구조개혁이 바로 이 이원집정제 채택입니다. 이원집정제 개헌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실권을 지게 되는데 국가 사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지나 직전 권력에 대한 사정권 행사가 대통령 책임제인 현재의 제도보다도 훨씬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자, 공수처 만들어놨다. 검찰 기 다 뺐다. 그리고 이원집정제 했다. 그리고 어저께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에 13명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기소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 2개월 만에 추가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진석이라는 자를 추가 기소하고 그 위에 당시의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 물론 나아가 대통령 요까지는 선을 긋고 이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 사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울산의 부정선거 사건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철저히 추적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 문제의 인물 이광철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이들은 이 권력을 옥죄해가지고 검찰의 힘을 다 빼놔놓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 개표 끝난 다음 날 이 검찰로 하여금 꼬리 자르기 하는 걸 여러분은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원 집정제 개헌으로 제도를 바뀌게 되면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돼. 그래야 문재인과 그 권력 실세들이 완전히 도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 이원 집정제 개헌을 국민인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을 용납한다고 한다면 4월 7일 민심이 폭발하여 불벼락을 이 정권에 내려친 그 의미가 희석되고 말 것입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문제는 야권에 있습니다. 좁히면 문제는 국민의힘 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의원 가운데도 이원 집정제 개헌을 찬성하고 어제 그저께 물러선 김종인 씨도 이원 집정제가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정권과 결탁해서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복심이 저는 김종인 씨에게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단정하려고 합니다. 만일 김종인 씨가 이 방송을 듣고 박찬종 그 거짓말을 한다고 그런다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중진 원내대표, 대표 등의 자리를 지키다가 지금 원외 인사가 된 유력한 중진들 가운데도 이 이원 집정제가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의 눈길을 조금이라도 돌리게 된다면 이 국민의힘 당의 일부 세력과 그리고 민주당 실세들이 결탁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이원 집정제 개헌을 물리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국회에 3분의 2 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여권은 180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당까지 합하면 한 190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야당이 104석이니까 야당에서 10석만 넘어가 버리면 이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다음에 국민투표 절차가 있게 되는데 이 국민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이 국론 분열에 따르는 또 한 번의 우리가 난장판을 경험하게 되는 국가적 소용돌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원 집정제 개헌은 지금 절대로 할 단계가 아니고 이를 도모하는 자들은 후일 우리 헌정사에 역적으로 취급될 것이다. 만일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런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물어서 개헌을 했으면 했지. 지금 이 단계에 문재인 일당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개헌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천만 부당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화살을 조금도 늦춰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이 불실 야당에 대해서도 이들이 고추서고 엉뚱한 정치적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채찍을 여전히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